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대부분이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신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60대 중반입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저도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새벽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잔, 회진 돌면서 한 잔, 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제가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도 떨렸습니다. 여러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때 제 선배 의사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시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잔은 기본으로 마시고 있었다는 걸요. 그분 말씀이 일단 한 달만 끊어봐.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때 약 먹어도 늦지 않아 하셨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끊어봤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심장 두근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떨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신진대사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20대, 30대 때는 카페인을 빨리 분해해서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몸에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 한 잔 마시면 4시간 정도면 빠져나갔던 게 우리 나이엔 8시간, 10시간씩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수면제 처방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어르신,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거야 뭐 서너 잔? 점심 먹고도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도 한 잔 마시는데요. 이러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2주만 커피를 끊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은 커피만 끊어도 잠을 잘 주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잠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혈압약 드시고 식후에 커피 드시면 약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커피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여성 어르신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 넣어서 라떼로 드신다고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버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여성분인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척추압박골절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커피 좀 줄이십시오 했더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십니다. 결국 설득해서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 꼴밀도 검사를 다시 했더니 조금이나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은 겁니다. 셋째,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속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이런 분들한테 커피는 독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빈속에 커피 드시면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는 커피 안 마시면 화장실을 못 가요입니다. 변비 때문에 커피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순환입니다. 커피가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장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피 없이는 더 변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2주만 견디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넷째,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설탕 넣은 커피, 믹스커피는 정말 최악입니다. 당뇨 환자분이 믹스커피 두세 잔 드시면 하루 혈당 조절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당뇨약을 늘려야 되고 약이 늘면 부작용도 늘어납니다. 다섯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는 커피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액도 끈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들 통계를 보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커피 대신 뭘 마셔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전통차입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특히 결명자차는 혈압을 낮추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걱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둥글레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손발이 찬 분들한테 좋습니다. 대추차는 잠을 잘 오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먹어야지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마약은 아니지만 중독성이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피로감, 짜증,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23일 동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견디시면 금단 증상이 사라집니다. 2주 지나면 몸이 완전히 적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커피 없이도 더 상쾌하고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커피를 끊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입니다. 혈압약 용량이 줄어들고 수면제를 끊게 되고 소화제도 안 먹게 되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십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커피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요. 친구들 만나서 찻집에서 한 잔, 손자들 보러 가서 카페에서 한 잔. 이런 여유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만 드시라는 겁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걸 멈추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커피를 끊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당뇨병 있으신 분, 골다공증 있으신 분, 불면증 있으신 분, 위장장애 있으신 분, 심장질환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커피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디카페인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카페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디카페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만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 자체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산성물질들도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간과 신장이 젊을 때만큼 일을 못합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몸에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잘 주무십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십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네 가지를 다 방해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자극적이고 운동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만 커피를 끊어 보십시오.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십시오. 그것도 오전 10시 이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절대 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돕습니다. 혈액순환, 소화, 배설, 체온 조절. 물만 충분히 드셔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식사는 채소 위주로 하시고 단백질은 생선, 두부, 콩으로 드십시오.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십시오. 과일은 하루 두세 번, 제철 과일로 드십시오.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30분씩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시는 겁니다. 햇볕을 쬐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밤 10시에는 주무시는 겁니다. TV 보시다가 자정 넘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프면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듭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커피 하나 끊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병원에 덜 가게 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돈도 아낍니다. 하루 한 잔에 4,000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좋은 식재료 사드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주만 끊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